또 취사 선택되어 있는 작품들이 남아있는 거지 기생분들이 후손이 있었다 또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집에 글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의 모습의 작품들은 기생들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후세에 있는 다른 분들, 사대부들이 직접 옮겨 적은 거죠. 여기 보시면 오씨 소장 전사보내이라는 필사본 안에 맷버들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한 참 밖에 신고 두고 보셔서 반비에 새니고 나가던 날인가 너기셔서 유명한 시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시에 있는 이렇게 뛰어난 시조도 아마 회자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집이나 어떤 시선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아까 저 시조 얘기를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기생분들은요 잡지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동인지라고 1927년에 기생 동인들, 그러니까 기생들만 동인지를 냈는데요. 당시에 백조라든지 창조, 개벽 같은 우리가 들어봤던 잡지와 같이 기생분들이 자기들끼리 문학작품을 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잡지를 2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간호도 만들고 그 다음 권도 만들었는데 이게 표지입니다. 장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아주 한이 깊은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서름을 받았던 여러 가지들을 이걸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표지에 보시면요. 동무, 이 기생, 동무들아. 그러니까 이 동무라는 말이 이제 여기 기생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무이 생각하라 조롱 속의 이 몸을. 그래서 기생을 이 세장 바구니에 갇힌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죠. 그러니까 어떤 세장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표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잡지에 그 표지로 쓴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신들은 기생이지만 떳떳하게 살아가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장안 잡지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뛰어났던 앞서 있던 농계라든지 명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진이 뛰어난 기생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뛰어나게 떳떳하게 생활을 하자 이런 구호도 있고요. 그동안 또 요리집에서 많은 수모를 겪었거나 사회 천대에 대해서 불만과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또 잡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 잡지가 당시에 편집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학송 최서혜라는 문인이 이걸 편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서혜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욕을 먹었대 한때. 왜냐하면 기생 잡지를 네가 편집을 해주냐. 그렇지만 사실은 그만큼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시조나 시도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앙케이트 조사도 만들어 놓고 장안 잡지의 동인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잡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어 있는 귀중하고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한번 더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이 자료가 결국 이제 기생을 이야기하는 아주 눈에 띄는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의 기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의 모습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오산월이라는 기생분인데요. 이 사진도 결국은 연출 사진인데요. 이겁니다.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는 기생의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결국 이 어둠이 기생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연출 사진이지만 결국 지금의 당대의 기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 때 기생과 또 일본의 게이샤가 내선일체라는 어떤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연출을 하는 일제시대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일제제국주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생들도 일체가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의도적인 거죠. 저 사진은 덕수궁인데요. 저기 사진의 모델은.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이제 일본의 기계사로 이마응이라는 기생이었고요. 저 서 있는 분은 최욱희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말하자면 그 의도가 된 거 연출로 바로 사진을 찍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걸 홍보 수단으로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많이 갖다 쓰고 홍보 책자에 넣어서 자 봐라. 기생도 내선일체를 했다. 그만큼 사실 비극적인 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에 대한 상식은요. 여기서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사대부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생의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용례 중에 하나가 이 글자입니다. 동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 기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생은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요. 보통 어린 기생은 8살에서 9살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부터 가르쳐야 몸에 익습니다. 안 그러면 몸에 익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기생의 그 일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이 기생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예와 악입니다. 사실 이 예와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와 악인데요. 전통적으로 동양의 가치관으로는요. 예와 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가장 이상 정치입니다. 그게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의 이상 정치입니다. 물론 중국의 주나라의 정치이기 때문에 누구냐면 바로 공자의 이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예악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와 악으로. 그래서 이 예악을 물려받은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한테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예약 문화라는 부분이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요. 바로 옛날 삼국시대에는요. 우리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